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이 많은 경우,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도 나중에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상속 재산이 비록 50억 원일지라도 상속세는 문제없다. 편이 되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율을 좀 알아볼까요?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으로 1억 원 이하는 10%고요.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려 50%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진 돈의 50%를 전부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좀 갖춘다면은 상속세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상속 한번 가정해 볼까요?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가족이죠. 배우자하고 아들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속 재산이 진짜 50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상속 재산의 구성은요, 빌딩, 빌딩으로 30억 원 정도 평가해서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평가로 10억 원, 예금으로 10억 원, 총 50억 원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속세는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합니다. 다양한 상속공제를 하고 나서 남은 돈 있죠? 남은 금액이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그 적용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당연히 상속공제가 많다면 과세 표준이 줄어서 상속세는 그다지 부담이 없겠죠. 자, 그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인 아들 한 명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요, 최대 30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고 아들의 상속지분은 1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전체적인 상속지분은 2.5분의 1.5, 그러니까 60%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요, 50억 원의 60%는 얼마죠? 5, 6, 30,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 있잖아요. 인적공제. 인적공제가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그냥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요, 주택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그 자녀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공제를 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 필요가 있겠죠. 10년 이상 계속해야 된다는 것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해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요,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금융자산, 지금 예금이 10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20%, 2억 원이죠. 한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을 예금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20% 4억 원인데 4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2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탈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요, 총 43억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50억 원인데 43억 원이니까 그 금액을 빼면 7억 원밖에 남지 않겠죠? 과세 표준은. 상속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상속세에 대한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 7억 원에 대해서요. 1억 원까지는 10%, 4억 원까지 20%, 2억 원까지는 30%.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7억 원의 가표가 해당되는 세율은 바로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억 원 곱하기 30% 빼기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뺀다면은 7321 2억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빼면 1억 5천만 원이 바로 상속세로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고세액 공제가 3%거든요.
상속이 개시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다면 3%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3% 공제하니까 97%, 토탈 1억 4,6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50억 원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는 1억 4,600 밖에 되지 않죠. 바로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상속국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1억 4,600만 원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부연납으로 해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 6분의 1씩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차에 2,334만 원, 그 다음에 2회차부터는 그 남아있는 상속세의 그 연부연납 가산이자율이라고 있어요. 현재 1.8%가 됐습니다. 1.8%를 곱하니까 2,653만 원, 그 다음에 2,609만 원, 2,565만 원, 2,521만 원, 마지막에 2,478만 원을 납부하면 바로 연부연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납부하고요. 5년간 총이자는 1.8% 적용하니까 657만 원이니까 그다지 부담은 되지 않겠죠. 따라서 나눠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후 관리, 재산 분할이라는 측면입니다. 어차피 어머니 배우자는요, 30억의 배우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요, 재산 분할로 30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을 받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향후에 상승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들을 주고 자기는 그저 그런 재산을 받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그 배우자는 30억 원의 재산을 받고요. 아들은 상속재산 20억 원을 받으면 되는데 배우자는 빌딩과 예금을 받으면 됩니다. 예금은 10억 원이고요. 그 다음 빌딩은 20억 원, 30억 원 가치인데요. 20억 원을 받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분이요. 그 다음에 아들은요, 주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하려면 10억 원 받고요. 빌딩에서 그 건물분은 받지 않고요. 토지만 10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토지가 상승 가치가 있죠. 건물분보다는.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는요, 연부연납을 하지만 그 상속세는요, 전부 다 누가 냅니까? 배우자, 어머니가 연대 납세로 1억 4,6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을 30억 받았지만 세금 떼고 나면 28억 5,4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 다음에 그 28억 5,400만 원 중에서 아들한테 바로 증여를 합니다. 빌딩 토지분이죠, 토지분. 토지분 10억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머니가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실 경우에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나 사전 증여를 했죠. 그러면 상속세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배우자 상속재산은 그래서 10억 5천만 원을 자녀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18억 4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상속세로 산출된다면 2억 9,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빌딩 건물분 감가상각도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적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 생활비 같은 거 지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머니인 배우자가 그 장기 생존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재산 50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